나의 첫 세계사 여행이라고 하는 요 책을 가지고 중국, 일본 이야기를 총 8주에 걸쳐서 나누도록 할 겁니다. 책이 아주 두껍지는 않고 아마 그렇게 읽기 힘들지는 않았을 것 같기는 합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고 나중에 한번 여기 도시나 한번 가봐야지 하고 가보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그 책의 1, 2장 옛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제목은 이렇게 붙여봤어요. 황허의 나라에서 황제의 나라로. 자, 오늘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공부는 세계사 공부긴 합니다. 근데 세계사라고 하니 너무 크고 멀어 보일 수 있죠. 세계사에서 세계란 말 그대로 세상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세계사. 세상의 모든 나라의 역사를 공부해야 한다니 그게 가능하긴 할까? 너무 커 보이죠. 게다가 역사란 과거에 벌어진 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 길고 긴 과거의 옛날 이야기를 배우는 것도 벅찬데, 근데 이게 또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일을 다룬다니 머리가 복잡복잡 뒤죽박죽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우리와 가까운 지역을 먼저 만나볼 예정입니다. 바로 중국과 일본을 만나볼 거예요. 나의 첫 세계사 여행이라는 제목처럼 이 책은 마치 여행을 하듯 그래도 어린이 청소년 읽기 재밌게 책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는 우리의 서쪽에 위치한 중국으로 떠나봅니다. 여러분, 중국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만리장성, 황허강. 네. 먹을 거 많은데, 그치. 중국에 참 먹을 게 많죠. 오늘도 먹을 거 하나 소개해 주긴 할 겁니다. 자,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뭘 떠올리냐면, 많은 인구, 넓은 영토를 떠올리기도 해요. 그거 알아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는 중국이 인구로는 세계 1등이었다? 어? 지금은 1등이 바뀌었대. 어디로 바뀌었는지 알아? 맞아, 인도. 근데 여튼 중국이 그래도 지금도 인구가 많대요. 어느 정도냐면, 한 14억 정도 된답니다. 세상에나.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거야. 게다가 땅도 넓죠. 이걸 내가 안 찾아봤는데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나라인가 그럴걸? 땅덩이로는. 굉장히 넓은 땅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책에서 이야기하듯 중국은 오래도록 스스로를 세계의 중심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역사를 공부할 때는 표현들을 익히는 게 중요한데요. 중간중간에 제가 중요한 표현들은 여러분이 직접 쓰면서 익힐 수 있도록 이렇게 표기해 놨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써보죠. 중국은 스스로 뭐라고 생각했느냐? 세계의 중심. 연필을 들어 그 위에다 그냥 그대로 또박또박 쓰면 됩니다. 교환 인쇄해놨죠? 그 위에다가 또박또박 써보세요. 세계의 중심이라고 중국은 스스로 자부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틀린 말이지 않아요? 세상의 중심이 되는 나라? 아니 그런 나라가 어딨어? 자기가 그러면 가장 중요하다는 거야? 근데 하여튼 중국은 그렇게 오래도록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그 뜻이죠. 중, 중심의 중자죠. 국, 나라. 우리가 중심에 있는 나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그거 알아요, 여러분?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을 우리는 중국이라고 부르죠. 그쵸? 일본도 중국이라고 부르는데 일본어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여튼 근데 중국의 원래 이름은 중국이 아닙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이게 중국의 정식 국호입니다. 또박또박 써보죠.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는 그 중화 요리할 때 중화예요. 중국을 다른 말로, 그러니까
중국의 문화, 중국의 사람들을 중화라고 합니다. 인민은 인민은 people,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중화의 사람들이 세운 공화국. 공화국은 무슨 뜻이냐? 임금이 없는 나라를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중국에는 왕이 없어요. 근데 뒤에 배우도록 하겠지만, 일본에는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나요? 일본에 왕이 있는 건? 일본에 왕이 있어.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해보죠. 근데 중국은 옛날에 누가 있었냐면, 책에도 이야기하겠지만, 황제가 있었죠. 근데 이 황제가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자, 일단 먼 옛날 신화의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죠. 옛날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중국 사람들은 먼 옛날 반고라고 하는 거인신이 하늘과 땅을 갈라놓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하늘과 땅이 딱 붙어 있었대. 근데 반고라는 신이 딱 일어나면서 하늘과 땅을 갈라놨답니다. 그리고 그 반고 때문에 하늘과 땅, 해와 달, 산과 강이 만들어졌대요. 그 다음에 여와라고 하는 신이 나타나서 인간들을 만들었대요. 처음에는 진흙으로 인간을 만들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흙탕물에 새끼줄을 휘둘러가지고 인간을 만들었답니다. 흙탕물에 새끼줄을 튕겨가지고 흙탕물 방울들이 퉁퉁 날아가죠. 그 방울들이 인간이 되었대요. 이때 여와가 쓴 진흙탕이 바로 뭐냐? 책에서도 나오죠. 황허입니다. 황허는 말 그대로 무슨 뜻이냐? 중간중간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이렇게 빈칸을 만들어 놔서 여러분이 직접 찾아야 됩니다. 책에 16쪽에 나와 있어요. 황허를 따라 신화에서 역사로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서 여러분 황허는 말 그대로 무슨 강인지 책 속에서 찾아서 금방 써볼 수 있을 겁니다. 16쪽에 나옵니다. 책 16쪽에. 맨 마지막 줄에 나옵니다. 맞아, 누런강. 누런. 황자는 누렇다는 뜻이죠. 여러분, 자, 이렇게 튀어나온 중국이 있고 그 옆에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황하강이 이렇게 흘러나와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서쪽 바다, 중국으로는 동쪽 바다죠. 근데 이 황허가 누런 강이라서 이 누런 흙탕물이 흘러나와서 바다까지도 누렇게 만들었대. 그래서 이 바다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누런 바다? 맞아, 황해라고도 부릅니다. 황해. 황해는 바로 황허 때문에 누런 바다가 된 거야. 물론 바다는 근데 그렇다고 그렇게 누렇지는 않아요. 근데 멀리 하늘 높이서 보면 좀 누렇대, 다른 데보다. 근데 여러분 서해 바다는 본 적 있을 텐데 바다 색깔이 그냥 파랗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황허는 실제로 누래요. 진짜 흙탕물처럼 보여. 왜냐하면 이 이제 중국의 저 서쪽에 가면 황토 고원이라고 있거든. 황토. 아주 고운 누런색 흙이 막 쌓여 있는 곳이 많아. 여기서부터 이 강이 흘러와서 나와서 그래. 그러면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어? 중국에 있는 이 황토에 있는 흙들이 바람을 타고도 날아온대. 맞아. 그게 바로 황산고입니다. 바람을 타고 날아오면 황사고, 강물을 타고 날아오면 그것이 황허고, 바다에 누렇게 쌓이면 황해가 되는 거죠. 근데 책에서는 황허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황허는 황하라고 하는 것을 중국어 발음으로 옮긴 거예요. 황허는 중국어 발음. 실제 중국식 발음으로 들려주겠습니다, 여러분. 황을 중국 사람이 이렇게 발음하지 않아요. 황허 이렇게 합니다. 황허. 이것을 우리말로 읽으면 황하가 되고요. 같은 한자를 다르게 읽는 거죠. 예전에는 지역 이름을 우리식 한자 발음으로 읽었어요. 그렇지만 그 나라의 발음으로 읽는 거에 옳은 방법이 있죠. 그래서
중국의 수도를 북경이 아니라 베이징이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일본의 수도를 동경이 아니라 도쿄라고 하죠. 도쿄는 일본식 발음이고 동경은 우리나라식 발음이 됩니다. 이 황허는 굉장히 중요한 강인데요. 먼 옛날에는 이 황허가 자주 넘쳐서 사람들이 홍수로 큰 고통을 겪었대요. 이때 우라는 이름의 사람이 나타나서 물기를 내고 홍수를 피하는 방법을 알아냅니다. 우임금의 아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하나라예요. 이렇게 황허 유역에서 시작한 작은 나라가 중국이라는 큰 나라의 시작입니다. 이 하나라 다음에 등장한 먼 옛날에 중국에 있었던 나라가 바로 상나라입니다. 상나라는 나라의 중요한 일을 점을 쳐서 결정했대요. 여러분, 점 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뭔가 알 수 없는 것을 정할 때, 좋은 일이 생길까, 나쁜 일이 생길까 정할 때 이걸 점친다고 합니다. 옛날 이 상나라에서는 갑골, 거북이, 배딱지 같이 넓적한 뼈에 송곳으로 구멍을 내고 불에 달구면 금이 갔대요. 이렇게 금 간 걸 보고 하늘의 뜻을 점쳤답니다. 그리고 점친 내용을 그 옆에 함께 기록해 두었고요. 갑골에 새긴 이 글자가 바로 한자의 시작이고요. 이것을 갑골문이라고 해요. 책에는 갑골문이 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책 보면 18페이지에 오른쪽에 그 있는 둥그런 거 있죠. 이게 거북이 배딱지입니다. 이거에다가 이렇게 금이 가게 해놨고요. 거기다가 막 꼬불꼬불 글씨 써놨죠. 이게 나중에 한자가 되는 거예요. 갑골문. 자, 이게 상나라 때는 이렇게 했는데 상나라도 무너지고 주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주나라 왕은 상나라를 무너뜨리고 황허 유역을 지배하죠. 근데 주나라 왕은 봉건제라는 방식으로 큰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봉건제가 여러분 좀 어려울 테지만 책에서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봉건제란 뭐냐? 자, 여러분 책에 20쪽에 봉건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봉건제를 실시한 주나라 책 들고 있나요? 책의 두 번째 문단 상나라를 무너뜨리고 황허 유역을 지배한 주나라 왕은 자신이 직접 모든 땅을 다스리지 않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땅을 떼어주고 다스리도록 했어. 이런 제도를 봉건제라고 해. 봉건제란 그럼 뭐예요? 자신이 직접 모든 땅을 다스리지 않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땅을 떼어주고 다스리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왕은 왕인데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왕은 아니었던 거죠. 대부분은 자신 이제 아들들에게 많이 줬고요. 때로는 훌륭한 신하에게도 땅을 떼어줬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일본도 이런 식으로 오래도록 지역을 다스렸다. 그래서 일본도 그 지역을 다스리는 따로따로 사람들이 있었어, 오래도록. 자, 이렇게 봉건제로 주나라는 다스렸는데 주나라 왕은 자신이 무엇을 받아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것도 책에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 21쪽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건 찾아봅시다. 주나라 왕은 자신이 무엇을 받아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래서 왕을 하늘의 아들 천자라고 불렀대요.
자신이 무엇을 받아? 맞아. 하늘의 명령을 받아. 주나라 왕은 자신이 하늘의 명령을 받아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왕을 천자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기엔 좀 이상하지 않아?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야, 내가 이제부터 왕이야. 왜 왕이야? 내가 얘기합니다. 야, 하늘이 나보고 왕하라고 했거든. 나 하늘로부터 명령 받았어. 뭐 이렇게 해서 왕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자라고 합니다. 한편 이렇게 하늘의 명령을 받은 천자에게 땅을 받아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을 뭐라고 했느냐? 제후라고 했어요. 제후는 천자를 도와야 하는 의무를 줬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제후들의 힘이 강해집니다. 기원전 771년 서쪽에서 적이 쳐들어오는데도 제후들이 군사를 보내주지 않아 주나라가 무너져요. 주나라는 수도를 동쪽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주나라의 수도가 서쪽에 있던 시대를 서주시대, 동쪽에 있던 시대를 동주시대라고도 해요. 제후들이 이제는 천자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며 전쟁을 벌입니다. 서로 물리고 물리는 전쟁이 무려 500년 동안 계속됩니다. 이 시기를 뭐라고 하느냐? 춘추 전국시대라고 합니다. 아주 먼 옛날 여러 나라를 다투었던 시대입니다. 일본에도 중국에는 먼 옛날 춘추 전국시대가 있었다면 일본에는 우리나라 쉽게 말하는 고려시대 정도의 전국시대라는 시대가 일본에도 있었다. 여러 막 세력들이 막 다투던 시기야. 그래서 이 시기 정말 많은 다툼들이 있었습니다. 전쟁도 많았고요. 그렇지만 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기술도 크게 발전했죠. 청동이라고 하는 물건을 사용해 무기도 만들고 그랬지만 이때는 청동 대신 쇠로 무기를 만드는 기술이 보급됩니다. 철기 시대가 열린 거예요. 질문. 청동이 강할까요? 철이 강할까요? 맞아. 철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 철로 더 날카로운 무기를 개발하고 날카로운 무기가 나오자 전쟁의 규모나 숫자도 더 커져요. 수많은 희생자가 나오기도 했고 많은 숫자의 병사를 먹이기 위해 땅을 농토로 만드는 여러 농업 기술도 발전합니다. 자, 오른쪽에 보이는 이 사진은 그 당시에 썼던 도구를 갖고 왔습니다. 왼쪽에 있는 건 뭐로 보여? 이건 뭘까? 왼쪽에 있는 건 그릇? 이건 소치입니다. 소치인데 뭐로 만들었냐면 청동으로 만든 소치예요. 여러분의 책에 보면 근데 옛날 사람들은 청동으로 소치를 만들 때 여기다가 귀신 모양 같은 걸 써놨다고 하죠. 그렇죠? 그려놨다라고. 여기 도철. 잘 보면 약간 귀신같이 보이기도 하잖아요. 어떤 짐승같이 보이기도 하고. 네, 이런 소치를 만들었습니다. 소치는 다리가 세 개였어요. 오른쪽에 있는 요거는 철로 만든 무기입니다. 여기에 긴 나무를 붙인 거야. 이런 무기를 뭐라고 하냐면 극이라고 해요. 극은 창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죠? 창. 창은 어떤 무기야? 찌르는 무기입니다. 그치. 검은 베는 무기지. 근데 이거는 찌르고 베는 걸 함께 하려고 만든 무기예요. 그래서 찌르기도 하고 긁기도 하고 그쵸.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무기를 만들었어요. 춘추전국 시대 때 만들어진 무기예요. 자, 이렇게 무기도 나오고 여러 나라가 경쟁하다 보니 나라에서는 훌륭한 인재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덕분에
이 당시에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여럿 나왔어요. 세상은 어떻게 된 걸까? 세상의 이치나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공부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여러 훌륭한 학자가 나왔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도 무리를 이루었어요. 이 당시에 나온 다양한 학자와 무리를 제자백가라고 해요. 제자백가란 가르침을 펼친 땡땡땡과 그리고 땡땡땡땡을 이야기합니다. 책 속에 요 내용도 그대로 있습니다. 찾아볼 수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바로 30쪽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제자가 뭔지 찾았나요? 30쪽 맨 마지막 줄 나옵니다. 뭐예요? 맞아. 여러 선생님. 백가는 뭐예요? 그들을 따르는 여러 학파. 학파란 어떤 선생님의 생각을 따라서 그 생각을 점점 더 발전시키는 사람들의 무리를 학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다양한 학자들과 학파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등장했던 사람들을 여러분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등장한 활약했던 훌륭한 선생님으로 누가 있느냐? 공자, 노자, 묵자, 한비자 등이 있어요. 자, 요 네 명의 공통점. 여러분 이게 자가 중요합니다. 왜? 이 자가 선생님이란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 공자는 공선생님이란 뜻이다. 그러면 노자는 노선생님. 그치. 묵자는 묵선생님. 한비자는 한비선생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뜻이에요. 이 가운데 크게 활약을 펼친 건 한비자의 법가입니다. 법가는 뭘 하는 거냐? 법이 최고야! 라는 사람이에요. 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지. 그리고 진나라는 상황이라는 인물을 등용해서 나라를 잘 바꾸었고요. 이 법가의 정책을 통해 220, 여러분 여기 잘못했습니다. 여기다 밑에 써놓으세요. 기원전. 이거 써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원전 221년에 진나라가 통일을 이루죠. 기원전이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는 기원 후를 살고 있죠. 그래서 1년부터 올해 우리는 날짜를 세서 2025년을 살고 이거보다 옛날에 가면 더 221년 전이죠. 그럼 지금으로부터 한 2200 한 20 몇 년 전 그때 진나라가 통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가보죠. 책은 몇 쪽이냐면 아까 30쪽이었죠. 32쪽입니다. 이 페이지가 잘 안 나오는구나, 이 책이. 황제가 다스린 나라 진. 나는 왕이 다스리는 여러 나라를 모두 통일했노라. 그러니 왕이라는 이름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나의 업적에 어울리는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 보아라. 이런 이유로 만들어진 새로운 호칭이 바로 뭔가요? 황제입니다. 황제는 무엇 무엇을 하는 자, 어떠어떠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책에서 한번 찾아보죠. 뭐라고 나와 설명하고 있습니까? 황제는. 책 32쪽 두 번째 단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럼 황제는 어떤 사람이야? 우주 만물을 맞아 다스리는 자 그리고 어떤 존재? 맞아 신과 같은 존재를 엄청나지. 이때 황제가 처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호칭을 만들었던 사람은
야, 내가 첫째 황제야. 그래서 스스로를 뭐라고 하느냐? 시황제라고 불렀어요. 시황제의 시자는 처음, 시작할 때 시자입니다. 그래서 시황제라 밑에도 나오죠? 무슨 뜻이에요? 최초의 황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질문. 시황제 이전엔 황제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가장 처음 황제가 시황제예요. 근데 이 시황제는 진나라의 시황제라는 뜻에서 그를 진시황제 혹은 진시황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여러분 혹시 다른 책에서도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이 시황제에 대해서? 시황제는 안 죽으려고 그랬대. 그래가지고 안 죽는 법을 막 찾아서 사람을 보내고 막 그랬답니다. 옛날 사람이 상상했던 이야기 가운데 이런 게 있다. 시황제가 야, 저기 동쪽에 사람들을 보내라. 저기서 죽지 않는 약을 찾아와. 라고 해서 동쪽으로 바다를 건너 죽지 않는 약을 찾으러 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안 돌아왔어. 동쪽에 가서 그 사람들이 따로 나라를 세웠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일본. 그래서 시황제 때 넘어간 사람들이 일본을 세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야. 알겠어요? 시황제는 나라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 되게 애를 썼어요. 여러 가지를 통일합니다. 근데 이 시황제 나라는 오래 못 가고 시황제가 죽은 지 4년 만에 무너져요. 시황제가 죽고 진나라가 무너진 뒤 여러 영웅들이 나와서 다툽니다. 이 다툼의 이야기가 바로 초환지라는 책이에요. 초나라와 한나라가 다투는데 결국은 한나라가 중국을 통일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시황제 진나라 그리고 뒤이어 등장한 한나라는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오늘날 중국을 가리키는 영어 차이나 이 차이나라는 표현이 바로 진나라에서 나왔어요. 진나라가 중국어로는 친이라고 하거든요. 한편 중국의 글자를 가리키는 말 한자는 한나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스스로를 한족이라고 일컫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 진나라와 한나라는 책 속에 맨 앞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저는 옮기길 바라는데 요건 그냥 제가 써줄게요. 진정한 중국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대요. 그 무슨 뜻이냐? 중국이 중국답게 된 첫 시작은 바로 진나라와 한나라라는 거죠. 그 이전에도 나라는 있었다고 했잖아. 그치? 아까 갑골문이 있었던 상나라, 봉건제를 했던 주나라. 그러나 진나라와 한나라가 더 중요하대요. 한나라 때 근데 여러분 무제라는 임금이 있었고 그 임금이 여러 일들을 하는데요. 한무제는 흉노족, 북쪽의 유목민족을 해치우려고 큰 군대를 일으켰답니다. 근데 이때 사실 지금은 사라졌지만 흉노족이 굉장히 힘이 셌고 시황제가 흉노족의 침을 막기 위해 성벽을 쌓았대요. 그리고 시황제가 쌓았던 성벽을 이후에도 계속 늘렸대. 그래서 만들어진 성벽이 바로 만리장성입니다. 결국 무제는 흉노족을 몰아냈고 덕분에 한나라 때는 서쪽으로 가는 길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이 길을 통해 중국의 비단이 중앙아시아 그리고 유럽까지 전해져요. 이 길을 책에서도 이야기하자면 뭐냐면 비단길이라고 합니다. 영어 표현으로 빌려서 실크로드라고 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이 당시에 있었던 실크로드의 무역로를 그려놓은 겁니다. 엄청나게
긴 거리를 상인들이 왔다 갔다 했겠죠. 그리고 이 길을 따라서 중국의 비단이 유럽으로 가기도 하고 다양한 문화나 종교가 중국에 들어오기도 해요. 불교도 들어오고 이슬람교나 기독교까지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로 가볼까요? 한나라 무제는 육아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육아란 공자로부터 발전된 사상이에요. 부모에게 효도하듯 백성들이 임금을 잘 따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육아는 천명사상을 발전시켰는데 천명사상은 무엇이냐? 책에 36쪽 찾아보세요, 여러분. 자, 그럼 천명사상은 뭐예요? 황제가 뭐 한다는? 하늘의 명령을 받아 세상을 다스린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황제가 세상의 명령을, 아니, 하늘의 명령을 따라 세상을 다스리니 황제가 잘못하면 그럼 어떻게 벌을 받느냐? 하늘이 뭔가 이상한 일을 벌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니, 갑자기 눈이 와.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이거는 이상기후예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황제가 잘못한 거야. 오래도록 가뭄이 들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지구온난화예요. 옛날 사람들은 황제가 잘못한 거야. 하늘에 갑자기 일식이 일어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달의 그림자가 햇빛을 가린 거예요. 옛날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 황제가 잘못한 거야. 갑자기 화산이 폭발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층 아래에서 마그마가 분출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뭐 생각합니까? 황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황제는 늘 조심조심 해야 했습니다. 한편 옛날 사람들은 좀 되게 재밌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음양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세상의 모든 것이 밝음과 어두움, 따뜻함과 차가움처럼 서로 반대되는 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오행사상이라는 게 생겨나요. 세상에 5가지 기본 요소가 있고 이거로 세상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책에서는 42쪽에 있는데 여러분 화수목금토 요 5가지가 화수목금토랍니다. 화수목금토가 뭘까요? 화 맞아 불 수는 물 목은 나무 금은 쇠 토는 흙 이 5가지로 세상이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음양과 오행이 합쳐서 음양오행설이 되고요. 이 음양과 오행의 힘으로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음양은 나중에 해와 달을 상징하는 게 돼요. 그래서 일, 일요일은 해를 대표하는 날, 월요일은 달을 대표하는 날. 그 다음 이어서 화, 수, 목, 금, 토 더하면 뭐가 돼요? 일주일이 되죠. 그렇게 일주일을 만들기도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삼국지라고 하는 책을 보면 한나라 말에 황건적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황건적은 누런 수건을 머리에 썼던 사람들입니다. 책에는 40 여기 보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그대로 이 표현을 읽어줄게요. 불의 기운을 가진 한나라가 망하면 흙의 기운을 가진 새 나라가 생겨날 것이라고 믿었대요. 그래서 흙을 상징하는 누런색 수건을 머리에 썼답니다. 옛날 사람들 생각이 참 지금하고 되게 다르죠, 그렇죠, 여러분? 신기하긴 해요. 근데 지금도 이 음양오행설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점칠 때. 여러분 점치는 거 관심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점칠 때 이 음양 오행설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옛날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이야기를 다루었는데요. 책에서도 이제 병마용 소개를 하잖아요. 진시황 무덤. 여러분이 만약 이맘쯤 중국의 여러 모습을 보고 싶다면 시안이라는 도시로 여행을 떠나는 걸 추천합니다. 시안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게 중국의 지도예요. 땅이 엄청 넓죠. 시안은 바로 중국의 거의 중앙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고요. 시안에 가보면 진시황의 무덤도 있고 게다가 여러분 이게 시안에 있는 성이다. 도시가 이렇게 있으면 도시 중간에 성이 이렇게 네모나게 성이 둘러싸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엄청 넓어. 그리고 여기 가면 돈 내면 뭐도 탈 수 있는지 알아? 자전거도 탈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한 바퀴를 돌 수 있어요. 성 한 바퀴를. 그런가 하면 이 도시는 옛날에 실크로드를 따라서 서쪽에서 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다양한 낯선 문화를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 나중에 이 면을 먹어보세요. 삥삥면이라고 합니다. 삥삥면. 이게 여기 아주 유명한 음식인데 맛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먼 옛날 반고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상나라와 주나라를 거쳐서 춘추전국 시대와 진시황의 진나라 그리고 한나라까지 한번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3장과 4장을 읽어오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뒷이야기가 조금 더 친숙할 거야. 왜냐면 이건 너무 옛날 이야기라서 낯설었다면 조금 친숙한 뒷이야기를 갖고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